왜냐면 이제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사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이. 저희가 오토케라는 그런 소상공인을 위한 소셜 마케팅 자동화 사스도 있고, 지금은 인턴킴이라는 하드웨어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스를 만들었고 올해는 하드웨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오토케를 만들었을 때도 제가 지금 창업이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은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개발을 한 지는 지금 거의 5년 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덕트는 너무 잘 만들 자신이 있는데 광고나 홍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하려면은 이제 SNS를 써서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를 써서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와 메일 올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AI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작년에 오토케라는 사스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그 사업 계획서를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K-스타트업 AI라고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호응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이어보면 지금은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없는 것을 AI로 잘 자동화시켜주면 자동화시킨 툴을 이용을 하고 싶은 그런 니즈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막 AI로 그런 사스들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툴에 대한 니즈는 반짝하고 지금은 똑같은 SNS 툴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별력이 조금 사라진 상태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창업을 시작을 해서 팀이 꾸려졌어요. 꾸려졌으면은 결국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거나 아니면은 텔레그램 쓰거나 디스코드 쓰거나 슬랙, 노션 이런 걸 쓰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걸 쓰는 이유는 업무 효율화 플러스 아카이빙 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턴킴을 만들게 되었고요. 근데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들은 처음에 너무 많은 일을 밀도 있게 해요. 근데 하는데 그게 잘 남진 않아요. 그리고 노션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이 없고 그냥 결과론적인 거를 칸반보드로 보여주는 식이기 때문에 왜 했는지, 그리고 그게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타트업들의 그런 역사들인데, 이게 잘 남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를 받고자 할 때 투자사 입장에서도 단순히 IR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스타트업이 걸어온 과정들을 보면서 이 팀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역동적으로 살아있구나를 느껴야 저라도 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카이빙하고 잘 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은 인턴킴을 만들고 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로컬 하드웨어를 써서 로컬 LLM을 대부분 쓰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코드나 이런 정보들이 외부 사스 서비스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스타트업 내부의 자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 컨텐츠 자체가 그렇게 사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역할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신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와 집중도, 그리고 또 의미가 이전보다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올라간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명거리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여명거리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시장은 3년 미만의 지금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업 10년 차지만 사실 엄청나게, 예를 들어 제로 투 원은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1을 만드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1에서 10을 가고 100을 가는 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 0에서 1 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딱 그 부분은 너무 잘할 수 있어서 거기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스밸리에서 제일 제일 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데스밸리에서 맨 아래 이제 올라가는 상황만 남은 딱, 그래서 버텨야 되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오토캐 서비스를 가지고 팁스를 지원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팁스 과제가 SNS에 올라오는 텍스트가 올라가기 전에 이 글이 어떤 영향을 SNS에서 미칠 것인가, 조회수는 얼마나 나오고 뭐 좋아요는 몇 개가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AI로. 네, 그게 과제거든요. 그걸 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SNS 쪽은 사이버 전쟁에 굉장히 저는 많이 이용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그 온라인 공간,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그런 SNS 공간에 그런 컨텐츠가 올라가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툴을 가진 쪽이 조금 더 우위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약간 강대국으로서 그러한 SNS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사이버 전쟁에서 밀리지 않길 기대하는 바람으로 네, 그거를 좀 어필했던 것 같아요. 못했죠. 손익분기점을 왜 도달을 못했냐면 작년 9월이라고 했던 이유는 팁스를 하기 때문에 저는 R&D 쪽으로 아예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보다는 내부에서 솔루션이나 진짜 기술 개발하는 쪽으로 올해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토캐나 이런 서비스들은 따로 별도의 팀이 그쪽에 2명이 투입돼서 지금 집중해서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걸 지금 내고 있고, 근데 그 매출 나는 부분이 그렇게 막 몇 억 이렇게 지금 발생할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엔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했고 그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외국 VC를 만나고 투자사를 만나면서 느낀 거는 그들은 그 스토리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미사여구 필요 없이 뭔가 하나가 그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창업하는 거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펙하고, 왜냐면 이제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네. 그게 좀 커요. 그러기 때문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사실. 사소한 문제들인 거예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이. 그리고 최소한의 끈기는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어릴 때 북에서 오면은 대학교는 전형이 따로 있어요. 전형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런 전형이 있는데 내가 이거 가는 게 맞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온 지 오래되기 때문에 가는 게 다른 사람의 티오를 뺏는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누구나 그걸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 친구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원하게 됐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앞으로 빨리 치고 나가줘야 이끌 수 있다는 거를 그때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탈북민 창업가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제가 뭔가 창업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빨리 치고 나가서 정상에 설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명거리는 평양에 그 여명거리라는 랜드마크 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기 한국에서 그런 창업으로 하나의 성공 사례, 그런 창업에 큰 랜드마크를 세우고 싶어서 여명거리라고 지었고요. 지금 우리 그 로고는 여명이라서 Y하고 M. 입체적인 3차원의 그런 모형이고요. 이 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여명거리의 CTO인 이동환 님이 직접 고민해서 3D 모델링 작업을 해서 만들게 된 로고입니다. 오토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밌었던 게, 저희가 작년 초 4월 그 전까지는 저희가 SI를 했어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앱이나 웹을 만들어 줬었고요. 근데 작년 초에 우리만의 뭔가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시 저 포함해서 5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사업하는 게 가장 좋을까, 각자 5개씩 아이디에이션 해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고 그 중에서 5개를 추려내서 다시 5개를 가져다가 인터넷 서치를 막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자기가 마음에 들고, 기준은 이거였어요. 쉽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가를 기준으로 정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랑 비슷한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5인 미만의 사업장분들이 저희랑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마케팅. 그래서 이제 오토케가 선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토케가 MVP가 사실 나온 거는 작년 7월이에요. 7월이었고 실질적으로 프로덕트가 워킹하던 건 아마 10월이 넘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동화만 시켜주면은 저는 잘 사용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사실 저희가 세운 IR의 논리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었고요.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의 그 바라는 니즈는 좀 달랐던 거예요. 소상공인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들어가서 내가 클릭하고 연결하고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스를 쓰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써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뭔가 데스크탑으로 뭔가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사실 연결 과정만 좀 어렵지 그 다음에 딸깍 한 번만 클릭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연결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관문을 못 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대부분은 바우처 사업을 받아서 마케팅 대행사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맡겨서 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습관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고, 다만 저희의 장점은 당시 가격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맡기면은 200만 원 정도에 맡겨서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인스타그램 한 두세 개, 블로그 두세 개 해서 한 달 관리해주는 비용이 200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2만 원 정도에 100개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것조차 어차피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귀찮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을 설득시키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크로스 리더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만나서 그분들의 니즈 그리고 뭘 원하는지 정해가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토케가 좀 UI가 개선이 돼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약 800만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뭐 인스타그램 좀 쓸 줄 아시고 직접적으로 로그인 할 줄 아시는 분들이면 저희 거 쓰는데 너무 만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신청을 해주셨죠. 처음에 항상 가설을 세우잖아요. 가설을 세웠을 때 처음 만나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설 세운 이유는 되는 장밋빛 미래 때문에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내부에 이야기하는 방법은 일단은 우리 걸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주변의 지인들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불특정 다수지만 딱 봤을 때 좋아하고 진짜 쓰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쓰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쓰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을 한 명이라도 좀 해결을 해주면 그 옆으로 좀 이제 네트워크 효과처럼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한 명만 만족을 시켰다가 그 한 명이 이탈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한 명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적어도 피드백 개선된 건 나중엔 그건 무조건 의미가 있어져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IR 자료 만드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쓸 거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 쓸 때가 가장 두 개일 거예요. 대표자는 IR 자료. 그리고 대표자가 뭐 사업 계획서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사업 계획서 이 두 개가 거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8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돼야 어쨌든 뭐 미팅을 해서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발표를 하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스킬로 넣을 거고요. 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스킬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핵심은 디자인, 그리고 맥락을 이해해서 사업 계획서라고 하면 거기서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잘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주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마케팅 쪽이죠. 저희가 갖고 있는 오토캐 스킬을 그 다음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 이제 세무적인 부분이 발생할 거고, 매출, 영업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발생하는 부분에 의해서 기능들은 외부에서 정말 잘 만들어진 사스들을 여기 안에다 스킬처럼 인베딩해서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창업한 배경이 3D 프린터, 그다음에 블록체인 쪽, 그리고 지금 AI 쪽이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쪽 프로젝트들은 예전에 뭔가 스타트업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쪽에서는 내가 A란 소프트웨어나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그거를 후원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런치프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다만 거기서는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재단의 속성을 가지고 아무런 후원이나 돈 기부를 받았을 때 책임을 안 지는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그러한 생태가 잘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스타트업들이 초기 3년 미만을 계속 보는 이유가 딱 그 마중물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게 작년에 그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중물 역할을 국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정말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근데 그 좋은 스타트업들이 빛을 발하려면 3년이고 5년이고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는데 그것도 버티려면 처음에 그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런 팀들이. 그래서 이걸 해외 자본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에 그 비상장된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보면은 리스팅 올려서 거기에 글로벌 투자사들, 개인이든 뭐 투자사든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려면 투자하는 그 개인이든 투자사에서 저 기업이 뭘 하는지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페이퍼 컴퍼니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그 팀의 IR 자료로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을 투자한다 그러면 저 기업이 사무실이 어디인지 주소는 나와 있어도 가보지 않으면 실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실체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업무하는 그 환경을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업무하는 환경은 되게 우리 지금 인턴팀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파일 주고받고 출결 관리하고 태스크 업무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걸 아무리 만들어도 다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사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 나랑 핏이 맞는 팀을 찾는데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눈에 보이고 진짜로 매일 일을 하고 있고 출근 몇 명이 한지 계속 라이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정말 실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원하면 뭐 사무실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 신뢰를 가지고 접촉하기까지가 딱 그 사이가 뭔가 지금까지는 컨설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해외 투자사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보통은 돈을 주거나 아니면 또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본질적으로 결국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인턴팀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런 비상장 거래 주식하는 플랫폼도 나중에 만들었을 때 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턴팀을 만들고 있고 내년에는 그 비상장 거래 주식 플랫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했죠. 왜 행복했냐면 일단 행복에도 척도가 있으니까요. 100이라고 하면 100 정도 행복하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그걸 목표로 정정 창업 경제인데 우리는 대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들었어요. 네, 느낌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IPO하거나 이렇게 상장하신 분들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느낌이 오시냐고 하니까 진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작년에 어느 주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게 너무 느낌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보다는 난 이미 대상을 받을 거기 때문에, 다만 그 대상을 받을 때 나가서 발표하는 장표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장표에는 어떤 수치들이 들어있어야 납득을 할 것인가로 접근을 했었어요. 우선 4월 달에 저희가 아이템이 나왔었고, 이걸로 창업중심대학 정부지원 사업이죠. 거기다 한양대 쪽이 일반 권역형이 그 당시 2,600개인가 2,300개인가가 들어와서 50팀 뽑힌 거거든요. 거기가 통과가 됐어요. 근데 통과가 된 사업계획서가 제가 3일 만에 만든 거예요. 네. 말이 안 되거든요. 전 지금까지 정부지원 사업 받아본 적이 없어요. 3일 만에 서류 합격이 되고, 그리고 저한테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창업기업 확인서가 안 나왔어요.
그거 안 나오면 못 하거든요, 지원 사업. 와, 근데 창업기업 확인서 내는 마지막 날 해결이 됐어요. 네, 그거 안 됐으면 그거 정부 지원 사업 안 되는 건데 어찌저찌 해결이 됐어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이게 되네? 그러다가 또 투자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은 없었어요.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운 좋게도 이제 창업대학원 가서 교수님하고 멘토링 하다가 별 생각이 없었는데 교수님 갑자기 투자 받을래?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장난이겠지, 그냥 장난이겠지 하다가 처음 한번 멘토링을 했고, 두 번째 멘토링 할 때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 중에 멘토링 딱 두 번 받아야 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두 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대학원 동기 형들이 따로 교수님하고 미팅을 못 잡았으니 자기도 껴달라 라고 해서 같이 갔어요, 미리. 제가 근데 그때 느낌이 왠지 오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그 어느 정도의 결론은 지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형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투자 받을 수 있게 잘 이야기를 해달라. 근데 그때 우리는 서로 만난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서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너무 잘 도와준 거예요. 막 멘토링 할 때 이 친구한테 투자할 때 자기도 돈을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적극적으로 막 도와줬어요. 그리고 강제로 그 다음 약속까지 잡아줬어요. 옆에서 막 하드캐리 해주면서. 그래서 그 다음은 저한테 바톤이 넘어왔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 한 번도 그 투자를 A씨에서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도 가설을 검증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럼 A씨는 뭘 원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제가 생각한 그 A씨가 원하는 부분, 저랑 만났던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이 원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만나서 시나리오를 쫙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교수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았고, 솔직히.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그 교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서류라든가 이런 걸 요청하기 전에 제가 다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잘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가설이라는 걸 그때서부터 하나하나씩 투자에 대한 가설들을 좀 검증해 왔었고요. 저희는 업무에 대한 태스크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해요. 누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 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각자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스케줄 관리 그리고 KPI 이 모든 걸 스스로 합니다. 어릴 때는 막연하게 그냥 공학적인 학교를 만들어서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면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그 학교를 세우자라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창업적으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같은 결이긴 하나. 그래서 지금은 1인 1 창업 시대라고 하듯이 이 뭔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AI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덕트나 풀고 싶은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푸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마인드, 보통 이제 창업가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런 마인드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지금 여명거리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창업대학원, 한양대학교 창업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엑셀러레이팅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제가 어릴 때 꿈꿨던 그런 학교, 뭔가 가르침에 있어서 맥락이 공학적인 교육에서 창업으로만 바뀐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한 꿈이 멀리 있다라고 항상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약간 작게나마 지금 이 시점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런 꿈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학적인 학교를 만들고 싶었지만 지금 이제 창업에 있어서 그런 생태계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내가 내 꿈을 잃어버렸나? 라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 꿈을 꾼다라는 건 그건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게 의미 있어서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엑셀러레이팅 하는 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너가 여명거리 창업이나 잘하지 저거 엑셀러레이팅을 왜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네, 행복하기 때문에. 왜냐면 좀 이제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집중했던 게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이 진짜 가능성 있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소외받는 친구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이 가진 장점을 잘
어떻게 하면 잘 빛날 수 있을까를 사실 그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양대학교에 왔을 때 제가 북한에서 왔듯이 북한에서 오셔서 이제 대학 다니고 있는 형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공부를 되게 잘해요. 네. 근데 일은 현장 일을 해요. 왜냐면 돈 벌기가 그게 너무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내재된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엄청 큰데 그걸 발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려면 그걸 발휘를 하려면 일방적으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뭔가를 금전적으로 지원을 한다던가 이러면서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잖아요. 네. 결국 거기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나중에 창업을 계속해서 이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창업적으로 엑셀러레이팅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대학교 초에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쪽 대상은 아니지만 대학원 내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이러다 보면은 이제 또 그분들한테도 이제 나중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고 있지 않을까. 창업대학원은 제가 한양대학교 1사학번인데 24년 8월 달 졸업을 했어요. 거의 10년 이상을 학교를 다녔었고요. 창업을 하면서 휴학을 많이 했었고 창업 휴학, 뭐 기타 휴학 해가지고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미국의 MIT나 하버드를 6년 전인가 7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하버드 쪽을 대학원을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가서 좀 그런 글로벌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걸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점이 굉장히 낮아요. 대학교 학부 학생이 낮아서 그 졸업할 당시 2025년 1학기 때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창업대학원이 새로 만들어져서 1기를 모집할 당시였어요. 저는 창업이라고 하면 성적이 너무 쉽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왕 해외 대학원을 갈 거 국내 대학원을 거쳐서 좀 학점을 올려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창업대학원 1기니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갔죠. 그래서 뭐 소기의 성과는 많이 이뤘습니다. 그 여유로움과 그리고 그 몰입해서 뭔가 하는 MIT 갔을 때는 공대생들을 많이 봤었고 그래서 몰입해서 하는데 즐겁게 하는 게 너무 약간 부러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창업을 하면서 글로벌 씬에 나갔을 때 다들 그들의 리그예요. 네. 학벌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건 저 위인데 저기 위를 가기 위해서는 그 가는 데 있어서의 그 사다리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저도 어릴 때부터 창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들도 뭔가 저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거고 저도 그런 인프라에 들어가서 제가 못 보던 걸 많이 보면서 글로벌로 나가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서 그래서 해외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이제 직원들하고 가장 공유를 하고 싶었었고요. 네. 같이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 때는 웬만해서는 잘 이야기는 안 해요. 일에 있어서는. 왜냐면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도움이 안 돼. 왜 도움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생각을 어릴 때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랬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할 때는 막 스트레스 받은 거 풀리고 그래요. 그런데 돌이켜보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쓸모없는 이야기를 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은 저를 보는 그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고, 네. 어찌 보면은 안 해야 될 말도 안 해야 될 말을 굳이 한 상황이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일단은 삭히고 넘어간 다음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는 편이죠. 저는 바라보는 관점이 아이템을 바라보진 않아요. 이제 저희 조직을 바라볼 때 있어서. 왜냐면 저희 조직은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그 문제를 풀어내고 푼 문제가 사실 사업적으로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뾰족한 우리만의 기술이라던가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걸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그 답을 찾아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 지금 오토캐도 있고 뭐 K 스타트업 AI도 있고 지금 인턴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여명거리라고 하면은 어떤 아이템이 메인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사실 답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아이템이 아니라 여명거리라고 하면 그냥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저는 2년을 버티고 싶다. 그 역할이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투자를 받고 이제 팁스를 받아서 2년은 이제 확보한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1년 남았죠.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이제 5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